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 전체적인 움직임, 그쵸?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이고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주말이기도 하고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시간도 있어서 제가 시리즈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미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체크할게요. 자, 한미반도체를 보면 금요일 날 1.8%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밑에를 한번 볼게요. 밑에를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초에, 그쵸? 올해 초부터 보면 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초 한 시작 가격이 한 10,000원 초반대인 점을 고려해 보면 그렇죠. 높은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6만 원대까지 그렇죠. 고가 보면 거의 한 7만 원에 가깝죠.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는 건 정말 호황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무조건 미래 실적을 반영합니다. 미래 실적을. 자, 그걸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도 느끼셨어야 돼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4분기에 나온 실적 기준에서, 그쵸? 그럼 4분기, 올해 1, 2, 3분기까지 하면 1년이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년 동안 EPS, 즉 주당 순이익이 4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5배 올랐죠. 자,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그쵸, 한 배만큼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데 어차피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플러스 프리미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 대비해서 낮게 받았었던 평가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보면 22년도 있죠. 제가 조금 길게 딱 할게요. 자, 여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는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그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거고 여기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줄여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급락하기 전에 가격이 대략 한 350불 정도였는데 올해 그쵸 올해 5월 달에 넘어섰어요. 그쵸 350불을 넘어섰고 5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가 원래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게 여기와 여기 그쵸 저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밑에 쪽은 전부 다 저평가를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실적을 딱 붙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PER이 뭐 20배에서 많게는 한 40배, 50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 비교를 해버리니까 고평가, 저평가를 너무 좀 단순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프리미엄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해석을 하겠어요. 그쵸? 자, 그 프리미엄은 어차피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여기 나왔었던 100불도요. 그쵸? 앞으로 안 좋아질 부분을 반영해서 100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진 거고 지금 나와 있는 500불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이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 500불과 100불의 사이, 그렇죠? 대략 한 200에서 300불 사이 정도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대비한 적정한 가치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 물론 이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변경이 되겠죠. 근데 자, 올해 초 저가부터 한 100불부터 시작해서 500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가 적정한 가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제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었다는 거고 여기 그쵸 200에서 300불 이하에 있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쵸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준 자체가요. 자 보세요. 100불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호재가 딱 터집니다. 무슨 호재가 터졌나요? AI 반도체에 대한 물량 증가가 그쵸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그쵸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I 반도체는 뭐예요? GPU죠. 그쵸 GPU를 만들 때는 ARM 그쵸 ARM에 IP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RM의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AI GPU라고 하는 AI 반도체가 그쵸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 그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건 시간차가 존재한다. 즉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RM, 그쵸? ARM의 실적이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판매까지 맡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ARM, ARM의 IP가 필요합니다. 그쵸? ARM의 IP가 필요하고 ARM의 IP가 들어갔을 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만들어지고 이 GP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인데 한 2, 3주 정도 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 구조 자체는 그쵸?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조 자체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건 한국 시장에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네덜란드에 있는 그쵸? 여기 이 노광 장비, 그쵸? 노광 장비 이쪽, 그쵸? 요쪽 그 비메모리 장비 쪽은요. 유럽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메모리 장비 쪽 있죠? 메모리 소재 부품 장비는 한국 쪽에서 거의 석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의 중급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ISC, 그쵸? 이런 쪽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비메모리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IP 프로바이더, 그쵸? 이게 ARM이에요. ARM. ARM이고 여기는 건너뛰고 소프트웨어니까 팹리스, 여기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이 디자인하우스 쪽 있죠. 디자인하우스 쪽이 한국 시장에 있는 뭐 가온칩스, 그쵸?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입니다. 그쵸? 그리고 파운드리가 TSMC예요. TSMC.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있죠.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1등이고 삼성 파운드리가 2등인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거의 뭐 아직까지는 넘사벽이라고 볼 정도로 나요. 근데 확실하게 2등의 위치는 다지고 있다. 그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기는 한데 삼성 파운드리하고는 격차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 즉 암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받아와서요. 팹리스 업체에서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을 해서 AI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다른 모든 이 GPU 관련된 또는 CPU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팹리스 업체에서 나오는 거고 애플 있죠. 애플도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테슬라도 그렇죠. 이 테슬라의 도조칩 있죠. 그것도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파운드리로 넘어가서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갑니다. 디자인하우스가 한국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오는 거고 이런 쪽에 발전이 되면 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한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수요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그쵸?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쵸? 이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후공정 쪽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렇죠.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굉장히 돈이 되고 이익률도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PER, 프리미엄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밑을 보라 그랬죠. 이 밑을 보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약간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많이 오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렇죠.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우린 이걸 순환매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반도체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IP 기업 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보이죠? 팹리스 업체, 엔비디아, AMD 같은 그쵸? 팹리스 업체가 이쪽으로 가고 이 밑에 파운드리 업체로 넘어가서 여기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자 디자인하우스와 패키징 테스트 이쪽을 노리는 겁니다. 그쵸? 이게 디자인하우스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가 뭐예요? 리노공업, ISC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시장에 다 상장이 돼 있고 지금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요.
그렇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20년, 21년까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 테스트 업체들이 지금 한 번의 시세를 내고 나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 기회 또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자, 보세요. 실적이 박살 났어요. 근데 9%야, 이익률이. 그쵸? 근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 한미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리노공업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예요. 자, 그렇다는 건 두 개 다, 그쵸? 완성된 부품을 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판매한다. 그리고 완성되기 전에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쵸? 전부 다 후공정이잖아요. 공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치고 최후에 있는 후공정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일단 한국 시장에서, 메모리 강자니까 한국 시장에서 HBM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뭐가 됐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한 거죠. 6배가. 자,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볼게요. 리노공업. 자, 보세요.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2020년도에 보세요. 이익률이 38%, 21년도에 보세요. 41%. 그렇죠? 22년도에 보세요. 금리 올라간다, 뭐 경기 나빠진다,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42%. 그렇죠? 올해 아주 개박살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40%. 그렇죠? 올해 3분기 실적 보세요. 45%. 이게 엔비디아, 그렇죠? AMD, 삼성, 하이닉스, 여기서 주는 이익률이 이따위예요. 이따위. 이 마진을 주면서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연간 매출 규모를 보면 2천억, 2,800, 3천억, 2,500,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삼성, 엔비디아, 그쵸? 매출 규모가 연간 2천억, 뭐 1조, 2조, 뭐 10조, 20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는 건 삼성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얘네가 마진을 먹게 하는 게 삼성 측에서도 이익이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주가가, 즉 규모 자체는 커지긴 커지지만 그게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따르는 약간 좀 이 불량률을 잡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뭐 엄청나게 커지진 않지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커지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매수하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삼성에서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엔비디아에서 굳이, 그렇죠? 1년에 뭐 3천억 뭐 1조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이 매출 규모 때문에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야, 그래, 니네 돈 먹을 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데 굳이 여기다 투입할 필요도 없다. 자, 보세요.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년에 매출이 44조씩 나와요. 메모리 반도체 박살났다, 이익 말고 박살난 그 상황에서도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매출 31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1조 매출도 나오지 않는 기업을, 그쵸? 마진을 뭐 30% 40%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1년, 22년, 23년 보세요. 매출 보면 2,500, 3,700, 3,200,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1조도 되지 않는데 이익률 한번 보세요. 25, 32, 34. 이거는, 그쵸? 반도체에 대한 경기에 따라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여기다가 삼성, 하이닉스가, 그쵸?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쵸?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다. 자,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 기존 수요가 앞으로 도래하겠죠. 이게 첫 번째 매수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가 혼자 작동하나요? 메모리 반도체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새로운 수요가 돌아온다. 이게 매수 포인트 두 번째.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쵸? 상대적으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AD 테크놀로지, 그쵸? 그리고 뭐 리노공업, 그쵸? 테스트 업체 이쪽에 대한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그쵸? 한미 반도체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이쪽,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반도체 패키징, 그게 한미 반도체고,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그게 AD 테크놀로지고,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업체, 그쵸? 그게 뭐 리노공업, 그리고 ISC 이런 식이에요. 근데 ISC는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ISC 빼고 리노공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쪽에서 6배 시세 냈죠. 그 다음에는 디자인 하우스에서 6배까지는 못 가요. 디자인 하우스는 장악력 자체가 이렇게, 그쵸?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정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가 내려가게 되면 한미 반도체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AD 테크놀로지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보유하고 AD 테크놀로지도 보유하고 리노공업도 함께 보유했을 때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린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반도체를 포함한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와 그리고 테스트 업체까지, 그렇죠? 이 전략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2주 안에, 그렇죠? 단기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다 무료로 배표를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하고 단타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맨 처음에 ISC를 포함해서, 자, 보세요. ISC 제가 언제 매수했나요? 5월 25일 올해, 그쵸? 49,800원에 매수했다. 근데 ISC 지금 얼마냐, 그쵸? 고가 찍고 내려왔는데도 8만 원입니다. 그쵸? 한 70에서 80% 수익.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저는 매도를 했는데, 그쵸?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한 건 아니고 내려온 걸 확인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5월 이 정도에 샀고, 이 제가 딱 산 가격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고가 매매만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종목을 옮깁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로 이동한다. 한미반도체 65,500원, 그쵸? 한미반도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66,500원인데 이때 가격 24,000원대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68,000원이죠,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이 구간에 ISC와 함께 한미반도체를, 그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다는 게 되는 거고요. 수익이 정말 충분히 발생을 했겠죠. 당연히 여기서 제가, 자, 리노공업과, 자, 보세요. 여기 리노공업과, 자, 리노공업, 그쵸? 비메모리 테스트 기업이다. AD 테크놀로지 11월 23일 날, 그쵸?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올려서 매수한다. 반도체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가온칩스가, 이건 오타예요, 오타. 가온칩스가 상승폭으로는 높지만 매수는 AD 테크놀로지로 갑니다. 이게 11월 2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AD 테크놀로지를, 자, 보세요. 7% 상승. 그쵸? 요날 있죠, 요날. 딱 신고가를 가고 나서 계속 추적을 했고 한미반도체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AD 테크놀로지도 함께 담아놓자. 그랬을 때 내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료되고
리노공업도 곧 가격이 온다. 그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모두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실시간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반도체 관련주들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그쵸? 5월부터 시작해서 6, 7, 8 그쵸? 이때 정말 막 2배, 3배씩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하루에 5에서 10% 정도 계속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걸 아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반도체 전체적인 이해보다 가격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무조건 지금 반도체 버리면 안 됩니다.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반도체다. 그쵸?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